QQQ, QLD, TQQQ를 오래 들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중년 이후에 계좌가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이 벌려고 미친 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포기합니다. 남에게 증명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모든 기회를 다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포기하고 남의 수익률을 보며 내 인생이 늦었다고 느끼는 습관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계좌도 얼굴도 말투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QQQ, QLD, TQQQ 투자로 잘 되는 사람은 시장을 더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시장을 매일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반응을 하나씩 벌인 사람들입니다. 남이 얼마 벌었다는 말에 바로 흔들리는 반응, 오늘 못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반응, 떨어지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반응, 또 올라가면 갑자기 인생 역전이 눈앞에 온 것처럼 흥분하는 반응, 이 반응들을 줄인 사람들입니다. 50대쯤 되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부모님 챙기고 이것만 지나면 숨 좀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이번 하락만 지나가면 편해질 줄 압니다. 이번 상승장만 잡으면 인생이 바뀔 줄 압니다. 이번에 TQQQ로 크게 먹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이상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고 분명 계속 투자했고 분명 공부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올라도 불안하고 계좌가 빠져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시장이 아니라 남에게 씁니다. 누가 뭐 샀는지, 누가 얼마 벌었는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누가 내 선택을 비웃을지, 누가 내 계좌를 보고 뭐라고 할지 그런 것들에 계속 반응합니다. 그러면 QQQ를 들고 있어도 마음은 TQQQ처럼 흔들립니다. QLD를 들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레버리지처럼 요동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종목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새는 에너지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때 자기 삶을 잃어버린다고 봤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 목표, 내 기간, 내 현금 흐름, 내 가족 상황, 내 멘탈에 맞춰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남의 계좌에 맞춰 투자합니다. 남이 TQQQ로 벌었다고 하면 갑자기 내 QQQ가 초라해 보입니다. 남이 현금 들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내 QLD가 위험해 보입니다. 남이 풀매수했다고 하면 내 분할 매수가 답답해 보입니다. 이때부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계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크 리어리는 인간 안에는 타인의 평가를 계속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틀린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스템이 강하게 돌아가면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계속 차트가 돌아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QQQ 종가가 떠오르고 새벽에 깨면 TQQQ가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SOXL 수익률부터 확인합니다. 그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계속 새는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 잘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내가 지금 시장을 보는 건지 불안을 확인하는 건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지 남의 확신을 빌리려는 건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건지 뒤처진 느낌을 지우려는 건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투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수익 인증을 올리면 바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만큼 못 벌었지? 나는 왜 저때 못 샀지? 나는 왜 항상 늦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달라진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저 사람의 계좌는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내 계좌는 내 가족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 계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조급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QQQ가 오르면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보다 내 원칙 안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QLD가 흔들리면 망했다는 마음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인지 먼저 봅니다. TQQQ가 폭등하면 놓쳤다는 마음보다 내가 그 변동성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투자자는 달라집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전에 먼저 하지 않을 행동을 정합니다. 밤새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남의 수익률을 보고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는 행동 중 하나가 설득입니다. 누군가 QQQ는 끝났다고 말하면 반박하고 싶고, 누군가 TQQQ는 도박이라고 말하면 설명하고 싶고, 누군가 현금이 답이라고 말하면 내 전략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내 안에서 분명하면 됩니다. 설명할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설명할수록 에너지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줄어들수록 판단은 선명해집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더 해야 존재감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더 단단해 보입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매일 사고 팔아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더 깊게 투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뇌는 젊을 때와 다르게 보상에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빠른 인정, 빠른 성과, 빠른 자극에 강하게 끌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더 조용한 안정감을 원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정교해진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이 전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짜릿한 수익률을 원하면 결국 매일 흔들립니다. 하루에 인생이 바뀌는 계절을 원하면 하루에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도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쌓이는 구조를 받아들이면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 체력, 가족, 판단력,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에릭슨은 중년 이후를 생성감과 침체의 갈림길로 봤습니다. 생성감은 내 에너지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침체는 분명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투자자에게도 이 갈림길이 옵니다. 매일 차트를 보고 매일 뉴스를 보고 매일 종목을 바꾸는데 이상하게 실력은 쌓이지 않고 마음만 닳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의 계좌를 보는 시간보다 내 원칙을 점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남의 의견을 반박하는 시간보다 내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불안해서 차트를 여는 시간보다 몸을 움직이고 잠을 회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게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 판단력은 체력 위에 올라갑니다. 잠을 못 자고 몸이 무너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면 아무리 좋은 원칙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락장에서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팔게 되고 추격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버틸 몸과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투자자는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계좌 관리처럼 봅니다. 걷는 시간은 수익률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잠을 지키는 일은 게으른 일이 아니라 다음 매수 판단을 망치지 않기 위한 방어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원칙도 무너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계좌도 결국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만의 영역을 만듭니다. 투자 수익률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계좌 하나에만 묶이면 계좌가 흔들릴 때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QQQ가 빠지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QLD가 빠지면 내 선택이 틀린 것 같고 TQQQ가 빠지면 내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내 삶에 다른 축이 있으면 다릅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계좌는 빠져도 몸은 움직입니다. 수익률은 멈춰도 내 하루는 앞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몽테뉴는 공직을 떠난 뒤 조용한 서재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가장 시끄럽게 움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원칙을 지킨 시간이 나중에 내 자산을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출 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하루 움직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수익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지킨 원칙, 오늘 내가 아낀 에너지,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은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 잘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겠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마음, 모든 하락을 피하고 모든 상승을 먹겠다는 착각, 남보다 늦으면 끝이라는 불안, 그리고 계좌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습관. 이걸 포기하면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남고 판단력이 남고 가족에게 줄 마음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QQQ도 QLD도 TQQQ도 도구가 됩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괴물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은 다릅니다. 가을 꽃이 늦은 게 아닙니다. 그 꽃은 처음부터 그때 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에게 새던 에너지를 막고 내 원칙으로 돌아오고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결국 종목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반응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장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오늘 수익률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계좌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에 이자를 내고 있는가?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